안녕하십니까. 김준석의 풋볼 인사이트 김준석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보이십니까? 마치 월드컵에서 우승이라도 한 듯한 저 열정적인 세리머니. 중국 언론이 14억 인민의 등불이라는 찬사까지 보낸 바로 그 순간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이건 월드컵 본선 진출이 완전히 좌절된 뒤에 치러진 사실상 아무 의미도 없는 경기에서 나온 골입니다. 양팀 모두 이미 탈락이 확정된 경기였죠. 정말 믿기지 않는 광경입니다. 오늘 저희는 승리의 환희가 아닌 처절한 실패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이런 그럴싸한 순간 뒤에 교묘하게 감춰진 아주 구조적이고 뿌리 깊은 실패에 대해서 말입니다. 엄청난 인구와 막대한 자원을 가졌다는 그 나라가 어째서 20년이 넘도록 월드컵 본선 무대조차 밟지 못하는 걸까요? 그 해답은 푸른 그라운드가 아닌 어쩌면 선수들의 두둑한 주머니 사정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 김준석과 함께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중국 축구의 진짜 민낯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오늘 이야기의 발단이 된 사건은 바로 중국 대표팀의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 탈락입니다. 사실 인도네시아에게 무기력하게 0대1로 패배하며 이미 예견됐던 실패였습니다. 물론 마지막 바레인과의 경기에서 신예 왕이둥 선수의 페널티킥 골로 1대0 승리를 거두긴 했죠.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최종 결과는 그 무엇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중국은 무려 6회 연속으로 월드컵 본선 무대를 눈앞에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6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중국의 포털 소후닷컴 같은 현지 언론은 이 결과를 두고 미래를 위한 위안이자 꺼지지 않는 희망이라고 포장했습니다. 상징적인 등번호 10번을 단 18세 소년을 마치 구세주라도 되는 듯 치켜 세웠죠.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죠. 이 페널티킥 골 하나가 과연 그들의 진짜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그들의 축구를 뿌리부터 썩게 만드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잠시 잊기 위한 달콤한 정신 승리는 아닐까요? 지금부터 바로 그 문제들의 실체를 하나씩 속 시원하게 벗겨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본론입니다. 문제 핵심이죠. 바로 중국 축구의 전설이자 전 국가대표팀 주장이었던 리웨이펑이 직접 폭로한 아주 적나라한 진실입니다. 어쩌면 많은 이들이 알고도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일 겁니다. 점검 덩진보, 종복 축구 펑이모지는 톡 장국구 진국 축구의 현실입니다. 문제는 재능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더 큰 무대로 나아가려는 동기부여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퐁냐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중국에서는 돈 벌기가 너무나도 쉽기 때문입니다. 류웨이펑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중국의 차세대 에이스라는 이발살 왕이퉁 선수, 이 선수가 자국 리그에서 뛰면 세후 연봉으로 30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5억 7천만 원을 받습니다. 이발살 선수가요. 그런데 만약 이 선수가 꿈을 위해 유럽 무대에 도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에 6천 유로, 우리 돈으로 고작 900만 원 남짓한 월급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연봉 5억 7천만 원 대 월급 900만 원, 1년이면 1억 800만 원이죠. 무려 5배가 넘는 차이입니다. 소우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왕이둥이 유럽에 진출할 경우 연봉 50만 유로, 약 6억 원의 삭감을 감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18살 청년에게 과연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일까요? 이것이 바로 중국 슈퍼리그가 만들어낸 달콤한 덫입니다. 비정상적인 국내 구단들의 과열 경쟁이 자국 선수들의 몸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았습니다. 그 결과 선수들은 굳이 힘들고 낯선 유럽에 가서 치열하게 경쟁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따뜻하고 안락한 안전지대 혹은 황금 세장에 스스로를 가둬버리는 거죠. 투쟁심과 도전정신은 그렇게 서서히 사라져갑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선수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스템 전체가 썩어 있습니다. 한 중국인 에이전트의 말을 들어보시죠. 세상에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선수를 국가의 미래 자산이 아닌
구단의 돈벌이 수단, 일종의 상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장기적인 비전 따위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런 환경이니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과거에 장이닝이나 우레이 같은 선수들이 유럽에 도전했지만 뼈아픈 실패를 맛보고 결국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우리는 유럽의 문을 두드리는 중국 선수를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일본과 비교해 볼까요? 일본은 매년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서 유망주 약 100명을 유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기꺼이 투자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은 어떻습니까? 선수를 내보내는 걸 돈 낭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우물 안에 갇혀 우물안 개구리가 되기를 자처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중국 축구의 비극적인 현주소입니다. 자, 그럼 이제 잠시 자리에 앉아서 앞서 말씀드린 이 돈의 덫과 우리가 영상 첫머리에서 봤던 그 화려한 메시 세리머니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슬슬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 지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가장 소름 돋는 아하 모먼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의 시스템이 집단적인 성공, 즉 팀의 승리라는 진짜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할 때 그들은 보잘것없는 작은 승리와 개인이라는 상징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게 됩니다. 왜냐고요? 스스로를 속이기 위해서입니다. 일종의 자기 최면이죠. 저 요란했던 세리머니와 열광적인 환호는 희망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축구가 스스로의 기준치를 얼마나 바닥까지 낮췄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하고도 비극적인 증상일 뿐입니다. 경기 내용을 다시 보시죠. 볼 점유율 39%대 61%, 일방적으로 밀렸습니다. 패스 성공률 71%대 83%, 빌드업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건 완벽한 약팀의 데이터, 경기에서 진 팀의 기록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월드컵 우승이라도 한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이반 코비치 감독은 그 어린 선수가 배짱이 있다고 칭찬했고 언론은 그를 14억 인민의 미래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명백한 현실 왜곡입니다. 그들은 지금 돈이 야망을 집어삼킨 경든 시스템의 총체적 실패를 어린 선수 한 명의 어깨 뒤에 숨기려는 비겁한 자기 기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봐야 할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신 승리에 기반한 사고방식이 가져오는 결과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의 치명적인 독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 끝없이 반복되는 실패의 악순환 만들어냅니다. 그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월드컵 예선에서 실패합니다. 그러면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불씨를 14억에 등대라며 거창하게 과대포장하죠. 그러는 동안 정작 가장 중요한 뿌리의 문제는 외면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당연히 또다시 실패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 축구가 갇혀버린 끔찍한 실패의 웨비우스의 띠입니다. 둘째, 왕이동 선수 같은 어린 유망주 역계에 감당 못할 압박감을 지게 만듭니다. 이제 겨우 18살입니다. 재능이 있는 선수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를 살아있는 구세주처럼 떠받드는 것은 오히려 선수의 성장을 망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가 이미 대단한 스타가 되었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려는 처절한 노력을 할 필요성을 잃게 만드는 거죠. 셋째,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팬들에게 헛된 환상을 심어준다는 겁니다. 팬들은 영웅 한 명만 나타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들은 축구가 철판명이에 함께 뛰는 팀 스포츠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안락한 자국 리그가 아닌 가장 혹독한 무대에서 단련된 전술과 정신력, 그리고 조직력으로 완성된다는 기본을 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장의의 그른골 모공그가 행거위원 다기키서 가난거그 이지가게 잔댕구라고 청적팔서. 여러분, 그들은 지금 모래 위에 성을 쌓고 있는 겁니다. 겉보기엔 화려할지 몰라도 작은 바람 한 번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아주 위태로운 성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축구의 실패는 선수 한 명, 감독 한 명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건 총체적인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첫째, 재정적인 안락함이 더 높은 곳을 향한 프로의 야망을 질식시켜버리는 시스템. 둘째, 구단들이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투자 자산을 지키기 위해 선수를 붙잡아두는 시스템. 셋째, 언론과 팬들이 진정한 성공에 대한 갈증 때문에 사소한 승리에 열광하며 거대한 실패의 본질을 외면해버리는 시스템.
그들에게 돈이 없습니까? 사람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 진짜 부족한 것은 바로 심장을 뜨겁게 만드는 도전 정신입니다. 안전지대를 박차고 나와 세계 최고들과 정면으로 부딪혀 보겠다는 그 용기, 그 투지, 바로 그것이 없습니다. 고작 18살의 선수가 페널티킥 골 하나로 국가의 상징인 10번 유니폼과 전 국민의 기대를 짊어져야 하는 이 현실.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이건 희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명백한 비극입니다. 이 모든 것을 되돌아보니 새삼 우리가 가진 그 정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끊임없이 싸우는 투혼, 더 높은 정상을 향한 갈망, 개인의 안락함보다는 팀의 영광과 도전 그 자체를 언제나 앞세우는 바로 그 정신 말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세계적인 수준으로 나아가는 유일하고도 올바른 길입니다. 우리의 자랑이죠. 결국 축구라는 냉정한 스포츠에 환상이 끼어들 자리는 없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오직 뜨거운 땀과 철저한 규율, 치밀한 전술, 그리고 그 어떤 강팀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강철 같은 심장으로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준석의 풋볼 인사이트였습니다. 여러분은 중국 축구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 연봉의 덫이 모든 문제의 시작일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채널의 성장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공유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더욱 흥미롭고 깊이 있는 축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